그래서 너 뭐 전공할 거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사도 많은 15살짜리가 벌써 인생의 목표를 하나로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동양계 이민 부모님은 다 사자 직업을 원하신다고. 한국에서는 재능이나 취미의 실용성, 목적,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다재다능하고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나사는 보통 화성 탐사나 인공위성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주 관련 연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지구 전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유니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활용해서 나사는 끊임없이 지구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구 과학자인데 이런 강연에 초대되어 가면 우주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아서 굉장히 난처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인류는 우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건 아무래도 우주의 거대함과 무한함이 우리에게는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측정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바꿔온 삶의 궤도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어쩌면 클리셰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과학이나 수학, 학구적인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영어로는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이라고 하죠. 다재다능하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 저는 이 문구의 대표 주자인 양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만큼 호기심의 휘발성도 높아서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로 예체능을 즐겨 했는데 그래서 글 쓰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합기도 도장도 잠깐 다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나 보다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활동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기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걱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를 꾸준히 시킬까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진득하게 좋아했던 게 피아노였어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피아노의 어려운 곡을 시키신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꾸준히 노력하면 뭔가 성과가 재밌어지는 브레이크스루 기간이 오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엄청난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너 피아노 전공할 거니? 4살 때 그냥 드레스 입고 싶어서 처음으로 피아니스트를 생각했던 저인데 이제 예고 입시가 현실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냥 피아노를 치면 안 됐어요. 레슨을 받을 때도 입시곡을 선정해서 받아야 하고 어쩌다 보니 선생님을 가르쳐주신 교수님한테 마스터 클래스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좋아서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로 먹고 살 게 아니면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재능이나 취미의 실용성, 목적,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반만 되어도 체육 시간이 자습 시간으로 운영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수능이 당장 중요하니까. 체대 갈 게 아니면 중요한 수업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실용성이 강조되는 문화는 어쩌면 힘든 경험이 많으셨던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서 내려온 걸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장난말이 있죠. 동양계 이민 부모님은 다 사자 직업을 원하신다고. 이건 어쩌면 실용성 있는 직업을 택해야 자식들이 당신들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평탄하지 않을까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명분을 재고 가치를 매기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예고 입시를 조금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 전에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비슷한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 뭐 전공할 거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사도 많은 15살짜리가 벌써 인생의 목표를 하나로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 외고를 정해서 대학을 어느 나라를 갈지 정해야 되고 또 문과, 이과로 나뉩니다. 누군가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상이나 타이틀로 측정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으로 분류되고 조금 위상을 높여서 취미생활로 간주됩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게 흑, 백으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막연하게 나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외국 생활이 신기해 보이니까 미국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외고 유학반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축복이었던 게 유학반이다 보니 미국 대학 입시에 유리한 대외 활동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활동의 가치가 매겨질 때 이게 학생이 뭘 해서 상을 받거나 표창장을 받아서 레주메에 넣는 게 아니면 그다지 장려되지 않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나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해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되새김질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깨지기 시작한 게 제가 대학을 와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였어요.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데 그 당시 친구들이 변호사, 외교관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나도 인권 변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수시를 붙어서 미국 대학에서 4년제 계획서를 보내줬는데 세상에 듣고 싶은 수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멘토링 해주시던 변호사님께서 너가 인권 변호사 혹은 환경 변호사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럼 아예 환경 쪽으로 가보는 건 어떠냐?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문과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화학을 다시 듣게 됐는데 그때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을 거쳐가면서 제 시험 점수가 60점대, 70점대, 80에서 90점대까지 오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힘을 입어서 저는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지구과학 쪽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점점 시험이 쉬워져서 평균 점수가 60점대에서 90점대로 다 같이 오른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받고 이제 지구과학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 친한 친구들은 그때 당시 아이비리그를 그래서 많이 갔는데 저 혼자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지질학과를 주립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과학 수업 하는 것처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상륙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전반적인 미국 생활은 너무나도 적응을 잘했는데 지질학을 야외에서 지질층을 보면서 수업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이렇게 격하게 땀 흘리며 운동하는 거를 여성스럽지 못하다라고 해서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야외에서 하이킹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 또래 여자친구들은 축구부 주장이고 캠핑 베테랑이어서 너무나도 거뜬하게 수업을 따라가는데 저는 정말 야외 생활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한 번은 땡볕에서 수업을 듣는 날이었는데 저는 잘 모르고 선크림, 모자, 물을 제대로 안 챙겨가서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한 번은 캠핑을 하면서 연달아서 야외 수업을 듣는 주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캠핑장에 돌아보니까 제 텐트가 날아가서 사라진 거예요. 그 날아간 텐트를 고쳐서 겨우 다시 설치를 했는데 그날 밤 춥다고 돌덩어리를 캠프파이어에 달궈서 수건으로 싸고 잠이 들었는데 자는 도중 수건이 풀려서 그 플라스틱 바닥이 다 녹아서 탄 텐트 안에서 일어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입체적인 그 외국 친구들의 생활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과학은 잘 못했는데 지질학에는 제가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질학에는 다른 순수 과학과 다르게 그동안 측정되지 않아서 외면되었던 재능,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고 등산을 하는 체력,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입체 공간 인지 능력, 현장에서 본 거를 깔끔하게 그려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림 실력, 그리고 원석을 구분해낼 줄 아는 눈썰미. 이게 어디 나가서 재능이라고 내세우기 어려운 것들이 모여서 저를 점점 좋은 지질학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부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대학원을 델라웨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박사 기간 때는 학부 때랑 다르게 한 가지를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점점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는 이 본 캠퍼스가 아니라 해양학만 공부하는 학생들 한 20명 정도가 모인 위성 캠퍼스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위성 캠퍼스가 있던 도시가 전체 인구 2,700명, 평균 연령 62세인 실버타운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처럼 20대 학생들이 모여서 고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외로운 곳이었어요.
당시 저는 해안가에서 지하수와 해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공부한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몇 학기 답답하게 생활을 하다가 여름이 와서 이제 샘플을 채취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의 무게와 채취 기구의 무게를 제가 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파고 덮고 여러 군데 해야 하는데 거의 공사장에 맞먹는 그 막노동을 몸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구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 트레이너와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헬스장에서 점점 자신감이 붙고 남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고된 필드 현장을 몇 개월 연달아 견뎌내는 지구력이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쓸모없는 취미 생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학부 생활 때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던 그런 도시 내의 활동들이 점점 사라지자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공연은 가지 못했지만 동네에 노래 대회를 나간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을 불러서 요리를 해서 한국의 밤을 개최한다던가 금속 공예 수업을 들어본다던가 이렇게 연구를 잘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추후에 돌이켜 보니까 이 긴 박사 과정 동안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을 만난 게 저에게 과학자로서 엄청나게 값진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성공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구의 전반적인 사회적 이득을 정량화해서 연구의 명분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이득 정량화는, 이 퀀티피케이션은 그동안 퀀티파이 되지 않았던 다양한 경험이 없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강연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아직 측량되지 않은 혹은 계량되지 않은 재능이나 관심사를 침묵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위성으로 지하수를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수는 땅속 깊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표수, 강이나 호수처럼 금방 양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재밌는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무엇인가 존재하면 그 질량에 비례하여서 당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이 법칙에 따라 양이 많은 곳에는 지구 표면에 강한 중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력에 민감한 위성으로 우리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 생각엔 우리 모두에게 샘솟는 외부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는 모두 우주의 끝도 없음에 감명을 받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죠. 그 우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리를 귀 기울여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라는 직업 혹은 모든 직업을 너무 좁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다방면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소통도 해야 하고요. 논문을 위해서 글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림을 그려야 할 때도 있고 샘플 채취를 위해서 이렇게 크루즈를 하거나 스쿠버 다이빙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방면에 재치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제 직업을 떠나서 다른 우주 사업을 보더라도 우주인들의 생체 리듬을 돕는 조명 디자이너, 우주복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직물연구원,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UX, UI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과학을 잘하지 못해서 진로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폭 넓게 너무 과나 학력에 매이지 않고 시야를 넓게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인용했던 문구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 이 문구가 사실은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 but oftentimes better than master of one 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고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의 측정되지 않은 재능과 잠재력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힘내시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